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90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6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117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됩니다. 0.47% 하락하면서 이제 2185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5,0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가 4%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만 원 선 이탈하고 77,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5%의 하락세,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약보합권, 셀트리온도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답답합니다. 일단 6위부터 8위까지가 모두 1%대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화학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5만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1% 넘게 빠집니다. 23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또다시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미래전략실이 2014년에 나스닥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상장을 지시했다는 소식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33만 원대 바라보고요. 포스코는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25만 원대. LG생활건강도 0.65% 하락하면서 137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지주가 다시 11위권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 넘게 상승하면서 46,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약보합권, 네이버부터 삼성물산은 모두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2% 가깝게 하락하면서 748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도 모두 답답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8% 하락을 하면서 73,3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CJENM은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현재 21만 7천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제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3,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헬릭스미스인데요. 오늘 19%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20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포스코케미컬 2% 넘게 하락하면서 5만 7천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1% 넘게 하락하고 메디톡스 2% 넘는 하락세 7위권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54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 가깝게, 그리고 펄어비스가 2% 넘게 빠집니다. 16만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빠지진 않은데요. 0.5% 하락세 5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침 시장이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외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 다행히 어제 쉬는 날이어서 그런 타격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시초가는 좀 약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매수해야 될 그런 업종, 대표적인 업종으로 부각되는 업종이 바로 의류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환율 약세 수혜주,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의류주이기 때문에 의류주 최근의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의류주 중에서 꼽은 종목은 태평양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종목 역시 원달러 환율 약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지난달 말에 30일이죠.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전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용등급이 좀 더블 B 플러스 안정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상향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안정적이라 이게 보통 신용등급 평가할 때 부정적, 안정적, 긍정적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면 현 신용등급을 그냥 지속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앞으로 6개월 내에 특별하게 변화가 없으면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지금 더블 B 플러스지만 이제는 트리플 B 마이너스로 6개월 뒤에 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리플 B 마이너스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초기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채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관리가 가능하고 또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지금 업황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는 향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언급된 이야기는 최근 의류 OEM 부분 생산성이 제고가 되고 있고 우모 가공 사업, 이 우모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오리털이나 이 거위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모 가공 사업이 정상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향상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태평양물산이 하고 있는 사업 한마디로 이제 의류 OEM 그리고 우모 가공 둘 다 잘 되고 있다. 거기에 이제 환율 약세까지 수혜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돈을 빌릴 때 좀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타겟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오늘 시장 조정 받는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000원 이하고요. 목표가 3,500원, 손절라 2,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2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삼부토건이요.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1%가 넘었고 조강 IRI는 3.79%, ESA는 0.48%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 주셨던 하나마이크로는 0.39%, 그리고 4월 30일에 주셨던 솔리드는 12.62%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30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역시나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APTC는 9.08%, 시스웍은 2.4%,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0.12%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조강 ILI가 올라와 있고요. 3.79%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7위에는 최낙설 팀장의 동방 올라와 있는데요.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4%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휴비츠 올라와 있습니다.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73% 넘었고요. 5위에는 김재선 팀장의 DSC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19% 이상 가져가고요. 4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백산 올라와 있습니다.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8% 넘는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일단 3위는 홍기범 연구원의 APTC 올라와 있고요. 9.08%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1위와 2위에는 모두 반종민 소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부토건이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12.62% 현재 넘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4월 30일에 솔리드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2% 넘게 기록하면서 수익률 1위에 올랐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솔리드는 일반적으로 5G 관련 종목이다 이제 더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이제 조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통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5G 상용화가 지금 되기 시작은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빨리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3사 모두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솔리드가 좀 수혜를 크게 받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 급상승하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위에 지금 차익 시장이 계속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전에 그 9월 정도의 그 주가의 위치에 대한 그 물량을 좀 소화해 나가는 지금 시기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일정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가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에서 안착을 했을 때 좀 더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추세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쪽도 괜찮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홍기범 연구원께서 4월 30일에 이 APTC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9%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일에 SK 하이닉스와 39억 원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6.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방송 추천 후 바닥을 다진 후 반등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세 차례 바닥을 다진 모습을 보이는데 차트를 보시면 5,000원대 한 번, 그리고 5,500원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6,000원대 지지선을 다지며 앞으로의 추세 상승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오늘장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 거 있거든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 그 초보자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지금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나쁘게 나왔던 이전 시장과는 좀 다르게 이슈가 지금 계속 그 쉬는 날, 휴일 날에 계속 터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현재 투자를 하기에는 좀 그 중장기 위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현금 확보를 계속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을 거라 지금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네, 5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주항공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내일은 하나케미컬, 그리고 이번 주 9일에는 KTNG, CJ ENM, 그리고 카카오까지 기업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10일에는 NC소프트와 현대해상, CJ, CGV 등이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도 1% 넘게 하락합니다. 79,6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8만 원대 역시나 이탈했고요. 현대차가 예상과는 다르게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만 6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 넘게 20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LG화학 2% 가깝게 내립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현대모비스는 현재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가 다시 8위권까지 올라오고 신한지주가 단숨에 9위권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개장과 함께 현재 좀 순위가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LG 생활건강이 좀 밀렸습니다. 11위권까지 밀렸고요. 포스코는 현재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5만 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가 계속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32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양지수 모두 1%의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1분 만에 1% 넘게 빠지면서 코스피는 단숨에 2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17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약 1분 만에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750선 턱걸이하면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 CJ ENM이 0.46% 하락하면서 21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약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제는 현재 1% 넘게 하락세,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4% 가까운 급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3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코케미컬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5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가 기본적으로 1%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는 1% 넘게 하락하면서 83,700원대, 메디톡스도 1% 넘게 하락합니다. 54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게 하락하면서 9만 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약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도 약보합권인 58,100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휴마시스입니다. 예, 이 휴마시스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업체로 그 암 진단 분야, 그리고 약물 중독 진단, 그리고 산부인과 질환 검사 제품으로 특히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만드는 그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6월 이제 2,5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10월 말까지 이제 대폭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이제 그 11월부터 조정폭을 맞고 4월까지 이제 크게 이제 상승 한번 하면서 흘러간 뒤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현재 그 조정을 받은 뒤에 그 주가가 안착된 모습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 거래일자에 이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윗꼬리를 강하게 남겨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략적으로 좀 투하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힘 여력은 좀 있을 거라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금일자는 좀 지수 영향 때문에 크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아래에서 이제 6% 이상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의 그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전체적으로 휴마시스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낙태죄 폐지로 인한 이슈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면서 급상승한 뒤에 그 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임신 테스트기와 사후 피임약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 때 이제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더 다 이제 조정폭을 좀 받다가 다시 이제 바닥 올려주는 듯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 좀 사그러들면서 좀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휴마시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보자면 고감도 그 임신 테스트기 제조업체로 주목을 크게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급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전일자의 그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면서 일시적으로 조정폭을 한 번 더 이제 보여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앞으로는 그 휴마시스의 임신 테스트기를 통한 매출적인 부분들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흐름상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 거래일자 휴마시스는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상승을 했을 때 미국 FDA에서 최초로 그 댕기열 예방 백신이 사노피 파르테르사의 그러니까 댕그박시아를 제한적으로 이제 승인했던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한번 이제 급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임신 테스트기의 상승적인 것을 이제 볼 뿐만이 아니라 댕그박시아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11월부터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는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거래일자에 강하게 3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온 뒤에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금일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더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지금 상승을 했을 때 1,800원부터 2,000원 사이의 이 매물대 구간들 좀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간다면은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좀 장대 양봉처럼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낙태죄 폐지로 인한 임신 테스트기의 매출 증가 기대, 그리고 미국 FDA의 제한적 승인을 보았을 때는 좀 더 기대감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높은 가격대에 이제 매수했던 투자자분들의 그 차익 실현들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별 4개씩 이제 지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700원입니다. 금일자 제가 두 번째로 그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 SM 라이프 디자인은 그 콘텐츠 유통 사업 및 이제 드라마 제작 등의 그 미디어 사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벤져스 관련된 부분들로 주목을 받은 종목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그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면밀히 좀 살펴보자면은 작년 SM이 키스트와 더불어 그 FNC 에드커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4,000원까지 대폭 이제 상승을 했다가 재료가 소멸되면서 조정폭을 크게 받았고요. 2월, 10월 말까지 이제 대폭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올해부터는 좀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맞고 좀 흘러간 부분들이 있다. 즉 이제 보합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다가 최근에 그 어벤져스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크게 상승한 모습들이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특히 올해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그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흥행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월트 디즈니 코리아가 수입 및 이제 배급을 맡으면서 판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회사가 판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굉장히 흥행을 보여주면서 어벤져스 영화에 스포일러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응징까지 하는 경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포를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좀 속된 말로 죽여버린다라는 말까지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어벤져스가 그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인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상승 흐름을 꾸준히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출액적인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액이 4,000% 이상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더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SM 간의 사업적 결합, 그리고 월트 디즈니와의 연계, 그리고 주택 복권을 통한 그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 일단 어벤져스 이슈도 있지만은 그 월트 디즈니와의 연계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정 부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물량을 소화해 준 만큼의 그 추가 상승 동력을 좀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보고 있고, 작년에 이제 큰 상승을 이루었던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는 그 어벤져스를 통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주가가 세게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600원 이상에서 그 주가가 안착이 된다면은 굉장히 이전까지는 그 이전에 그 작년에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던 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2,250원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이 에이테크 솔루션은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전부통신용 금형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금형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9월에 대폭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10월 말까지 이제 조정을 보여주다가 조정폭을 맞고요. 추세 전환이 되면서 올해 4월부터 우상향 추세로 계속 꾸준히 전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제 그 저항을 받으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받은 뒤에 대체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전일자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갔지만은 세게 치고 올라간 만큼의 일전에 차익 실현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 안착하고 있고, 금일자 소폭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겠지만은 현재 그 부분에서는 지지 구간으로 버텨주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특히 이 기업은 올해 1월 그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해서 그 인수합병 하겠다는 소식을 통해
굉장히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기대감을 넓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삼성전자가 그 지분 15%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따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구글이 이제 커넥티드 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통해 이 에이테크 솔루션의 그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융 제조업체인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전에 그 라이다 부품을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소차 부분에 대한 인식만 많이 가졌지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책주의긴 마련인데 아직 자율주행 섹터들이 많이 상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부품을 이제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율주행 부분도 관련이 있겠다. 즉 이제 어느 정도의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슈를 크게 받을 경우에는 이 에이테크 솔루션도 자율주행과 엮여서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애플의 그 라이다 공급업체로 이제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좀 선정될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간에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식이 있겠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좀 선정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 이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크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부터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다가 전 거래일자에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크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3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작년 9월에 조정받기 전, 그러니까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조정받기 전에 지금 현 위치에 주가가 좀 안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갔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금일자는 그 매물 위에 지금 지지 구간을 통해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봤을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한다면은 이 구간까지 이제 물량을 소화해 주게 된다면 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그 애플과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종목이기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물론 이제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전일자도 굉장히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와줬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받았으면은 한 번 더 크게 푹 빠지면서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정을 받기보다는 물량을 지금 소화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에는 또한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상승할 경우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그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소 좀 리스크로 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좀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9,700원입니다. 네, 휴마시스,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3가지 종목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세화 PNC입니다. 세화 PNC는 42년 역사의 연모제 및 헤어케어 전문 제조 유통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신규 브랜드와 판매 채널 확대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6월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이슈에 따른 화장품 등 중국 소비주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다양한 형태인 색채의 연모제와 두발용 및 기초 화장품을 자체 개발, 생산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TV 홈쇼핑을 통해 리체나 샴푸형 연모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연모제가 약 58%를 차지하지만 연모제 판매 중심 기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여 토탈 헤어케어 시장에서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6년에 출시한 브랜딩 모레모 사업 역량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 업체와 헤어케어 및 기타 화장품 OEM 사업을 진행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닌 해외 유통망도 동시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과 신규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의 자사 제품을 수출하며 이미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레모 브랜드인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을 포함해 헤어케어 제품 4만여 개 판매로 온라인 헤어 시장이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기 헤어 기초 4종으로 시작한 모레모 라인업은 2018년 헤어케어류 12종, 기초 및 클렌징류 13종, 바디케어류 4종으로 총 29개 종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토탈케어 브랜드로서 외형뿐만 아닌 내실을 단단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돌풍을 바탕으로 롭스, 랄라블라, 그리고 뷰티 편집숍 치코르 등에 입점시키며 국내 오프라인 유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방송 판매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 관련주들은 한중 관계에 따라 매출 여부가 결정되는데 6월 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추진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헤어케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헤어케어 시장은 약 8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및 그리고 수출 증가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 1년여 하락을 하다가 멈추고 올해 들어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가격과 기간 조정이 된 만큼 모멘텀 부각 시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3,8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 부근 이탈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빗셈전자입니다.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관련 부품이 전문 제조업체인 빗셈전자는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업체인 삼성 SDI LED 사업 부분에서 1998년에 분사하였습니다. LED 소자 및 디스플레이 연관 사업, 고속철도 차량 부품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동양텔레콤을 인수함에 따라 인쇄회로 기판 및 PCB와 그리고 증폭기 및 송수신기 등의 통신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통신사업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부분은 크게 LED 사업부, 통신사업부, 그리고 전자사업부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추천드린 이유는 5G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세대 네트워크 상용화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백분망 진설이 불가피한 가운데 통신사업자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어 광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한 광선로 부품 수요는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신사업부에서는 광선로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유리 섬유의 빛을 통해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광선로 부품 산업은 데이터, 음성,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광섬유를 접속, 절체, 분배, 저장, 보호할 수 있는 기구물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5G 투자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 근거는 LED 사업 부분에서 디지털 사인지 시장에 LED를 기반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및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안내 표시 및 상업 광고 등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각종 콘텐츠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기관에서는 세계 디지털 사인지 시장의 연평균은 약 1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시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매출액은 증가세를 보였고 영업이익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작년 매출액은 지난 꾸준한 증가로 인해 주춤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G 상용화를 위해 약 30조 원 투자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4월 급등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6,000원 기준으로 지지선을 다지며 6,500원을 다시 반등한다면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탑픽 종목은 유엔젤입니다.
유엔젤은 통신 서비스 핵심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5G 통신 상용화에 따른 제2의 성장이 기대되고 신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 모멘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국내외 유무선 통신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 핵심망 솔루션, 사물 인터넷 및 부가 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기술 기반의 유아 교육 콘텐츠와 솔루션 사업을 자사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모바일 네트워크 분야는 동사의 전통적인 사업으로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망 장비들을 국내외 유수 통신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G 상용화가 진행 중이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5G 시장을 겨냥해 기존 핵심망 장비들을 가상화 기술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통신 사업자에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G 통신 상용화는 동시에 동사의 실적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급격한 ICT 기술과 시장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신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스마트 러닝 유아 교육 사업과 사물 인터넷 사업, 5G 네트워크 사업, 몰입형 및 체험형 서비스 사업, 그리고 국가 재난 통신망 같은 특수 통신망 사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1위 단일 유아 테크 브랜드인 토모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러닝, SK텔레콤이랑 개방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 및 커넥티드카 플랫폼, 스마트 공장용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사물 인터넷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가는 네 번째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5,000원대까지 매물 저항대만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조만간 새로운 주가 밴드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000 부근 이탈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빅텍입니다. 이 주말에 북한 미사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빅텍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금일자 빅텍의 경우에는 갭상승을 크게 띄워주면서 크게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였지만은 지금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주가 상승은 그 관련된 보유 종목은 주가 상승하면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빅텍은 이제 방산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그 이번에 그 휴일 때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부각이 되었는데 저는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무슨 여의도 불꽃놀이 축제도 아니고 계속 북한에서 쏠 때마다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으로 좀 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이 종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슈가 강하긴 하지만은 이 이슈가 또한 다른 소식을 통해서 또한 북미 관련된 이슈나 그 한미 관련된
남과 북에 대한 이슈가 또 좋게 나오면은 이 종목은 좀 주저앉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빅텍은 좀 더 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 쏜다고 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 전체적으로 테마가 너무 크게 이제 읽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라면은 만약에 지금 일전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라면 좀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면 반 정도는 털겠고요. 나머지로는 그 이상에서 좀 더 올라갔을 때는 그 고점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그럴 좀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리더인데요.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사는 모바일 신분증 인식 기술과 전자서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 및 전자문서 솔루션 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금융권 대상인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시스템 솔루션의 경우 국내 1금융권 및 2금융권을 통틀어 상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기관 투자자 등 약 22만 주를 누적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최근 3일간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 보유자분들은 28,000원대 부근이 수익 실현할 타이밍으로 보이고 미보유자분들은 현 가격대는 약간 위험해 보이니 일정 기간을 두고 약간 조정 후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코오롱 티슈진이 이미 2년 전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반점의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좋지는 않죠. 네. 이 상황에서는 좋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지금 하한가가 이런 식으로 하한가가 나올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슈가 좋지도 않고 또한 이제 미국에서는 또 임상 중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일자 이렇게 그 물량이 나오면서 빠지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이탈하는 거는 순식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 나중에는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전에 그 관련된 14,000원부터 그 22,000원, 2,000원대까지 한 번 더 그 상승을 하면서 뚫고 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그 임상적인 부분에서 중단하고 다시 이제 개편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미국적인 부분들만 좀 인지하실 게 아니라 이 인보사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그 환자분들도 좀 많이 투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악재적인 이슈가 확실하게 더 부각이 된다면 이 코오롱 티슈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 대한 해외 시장에 대한 악재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SK 네트워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5월 2일 공시를 통해 올 1사분기 매출 3조 2,8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이제 350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5.6% 정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2.5%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 악화의 어떤 무역 사업에 좀 악영향을 좀 받았고, 정보통신 사업의 어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가 좀 줄긴 하였으나, 미래 핵심 사업인 홈케어, 모빌리티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좀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이제 그동안 공격적인 어떤 양적 성장 전략으로 인해서 렌터카 사업의 수익성이 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강 체제 확립에 따른 경쟁 완화로 인해 향후 좀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좀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렌터카 사업의 좀 수익성 개선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장기 렌터카 위주로 되어 있고요.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지 단기 렌터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합형 시너지 창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SK그룹 차원의 어떤 모빌리티 사업에 좀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SK 매직 같은 경우 렌탈 계정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1사분기 말 기준 계정수는 약 160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목표 계정수 같은 경우는 187만 개로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증가할 전망인데요. 해외 진출 역시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SK 매직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SK 네트워크스의 글로벌 성장 사업부를 이제 약 100억 원의 영업 양수받아 동남아시아도 시장 진출도 좀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이제 부분에서도 철강 화학 사업의 어떤 지역을 유럽과 아프리카로 좀 다각화하는 등 정보통신 부분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유통 품목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고요. SK 매직 같은 경우 렌탈 계정 증가가 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사업의 경우 올해 1사분기 운영 대수를 6,000대 이상 늘렸습니다. 이에 동사 같은 경우는 SK 매직의 어떤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SK 렌터카라든지 AJ 렌터카의 어떤 시너지를 창출해보면 2, 4분기 이후에 좀 실적이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사업의 어떤 성과가 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7,000원, 손절가를 5,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16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요 2170선에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60선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1,8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 1%대, SK하이닉스도 1%, 우선주도 1%대, 현대차는 이제 2% 가깝게 하락합니다. 13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0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5위까지 신한 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LG화학은 2%대, 현대모비스는 1% 가까이, 그리고 포스코는 1% 넘게 하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2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 지주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LG생활건강이 11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1% 넘게 하락하면서 75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시 5분경에는 744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락폭 조금씩 만회하면서 753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는 모두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257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코스닥도 답답합니다. 센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CJ ENM이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1% 넘게,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3% 넘는 급락세로 흘러갑니다. 24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케미컬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했던 만큼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5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습니다. HLB는 1% 가깝게, 메디톡스는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5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9만 900원에 거래됩니다. 펄어비스는 점점 더 하락폭 키워가는데요. 1% 하락하면서 16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나홀로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5만 8,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0.37%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팅큐에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팅큐에어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 및 맷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태블릿 PC, 그다음에 LBS,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좀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회사인데요. 최근에 정부 쪽에서 자율주행 쪽에서 1조 원 정도 투자가 좀 발표가 되면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전에는 법안이 좀 통과가 됐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법안이 좀 통과가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볼보 트럭 코리아에서 ADS죠. 자율주행 디바이스 제품을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거고, 최근에 미세먼지가 좀 소강 상태로 좀 진입할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또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팅크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좀 제조를 하면서 최근에 그 자동차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하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과 구글 쪽에서 커넥티카를 좀 공동 플랫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자율주행차와 좀 관련해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LBS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게 AR이죠. 증강현실하고도 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증강현실에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증강현실, 차량용 블랙박스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재무구조적으로도 너무 지금 나쁜 회사가 아니고, 지금 부채 비율도 2000%가 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흔들렸을 때도 충분히 리스크를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인 분석에서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당분간은 좀 반등은 있지만은 추세 전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해서 좀 매수가를 좀 낮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8,100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종가 기준에서 7,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체기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4월 30일에 더존 비존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7% 넘어섰습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도 이제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 성장성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는 위하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 지금 이제 공개되고 시판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의 기관들 쪽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더존 비전은 이제 전사적 ERP 서비스 1위 업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성도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 목표가에 도달하면 일단 이번 주가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단기 좀 차익을 해놓으시고, 만약에 이제 중기적으로 자기가 보유하실 것 같으면 지금 한 6만 원 부분이니까요. 한 5만 7천 원 정도 종가가 안 깨지시면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다시 또 떨어진다면 하락하면 재진입 관점도 좋아 보이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해외에서도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가장 불확실성한 부분의 요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시장이 좀 쉬는 동안에, 그다음에 중국 시장도 쉬는 동안에 주말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8일날 11차 라운드 미중 협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직전이었는데요. 트위터에다가 다시 또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되는 부분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새벽에 끝났던 이제 이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장중 한때 한 50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8일 날부터 진행되는 유호 부총리가 오지 않으면서 취소라든지 연기까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에서 외무부에서는 일단 예정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의 국내 시장은 지금 예상했듯이 시장하자마자 지금 빠져서,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환율도 올라가고 외국인 어떤 수급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 일단 그 코스피나 코스닥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어차피 좀 빠지니까 매수를 하는데 이번 주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무역 관련되는 발언은 이전에도 캐나다나 그 멕시코랑 그 협정을 체결할 때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벼랑끝 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하게 딜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장 후반부에 나오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을 상당폭 줄여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좀 일말에 어떻게 될까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내 정시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중국 정시가 그 노동절 연휴 이후에 개장하자마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폭락을 했잖아요. 5% 이상 급락하면서 위안화 가치도 좀 떨어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식시장 원자재 그다음에 다른 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도 보니까 보수의 같은 대응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좀 핫했던 그 5G 관련되는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 지금은 조금 이제 보수의 어떤 전략을 좀 이번 주는 좀 구사하시는 형태로 장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이전에 한번 추천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셀트리온입니다. 세계적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선도업체죠. 그리고 바이오 하면 이제 이 종목하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어떤 대장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좀 추천해드리고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22만 원대에서 다시 조금 이제 공매도라든지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 20만 원대 라인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향후에는 보통 셀트리온 하면 바이오 시밀러 회사다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는데 초창기에는 이 회사가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이제 CMO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2013년, 2015년도 이제 두각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한계성을 인지하면서 다음 단계인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 박차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3년 동안 또 새롭게 준비해서 케미칼학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과를 최근에 또 FDA 통과되는 어떤 부분들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2번 정도 내고 있으면 향후에 이 회사가 종합 생명공학 제약사의 어떤 그 목표가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사실상 실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2분기까지는 원가율이 좀 맞춰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좋았다가 3분기, 4분기부터 R&D 비용도 올라가고 회계적인 부분들도 맞추면서 그다음에 원가가 올라가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1분기는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2월 달에 기존에 이제 5만 리터 관련되는 1공장 이 부분이 이제 정설 관련되는 부분에서 쉬고 있다가 지금 6월 달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같은 부분은 헬스케어 쪽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재고 누적을 위해서 3월 달에 공시가 나와서 이제 판매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보다는 가격대가 2배, 3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굉장히 기업 가치라든지 실적 관련된 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FDA 허가를 받았던 트룩시마가 하반기에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만은 이제 당초 내년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현지에서는 올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램시마 SC가 하반기에 또 유럽, 에마 승인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셀트리온은 지금 한 20만 원대 미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싼 영역에 계속 좀 진입하니까 기술적으로도 있는 라인에서 좀 매수 대응이 좀 가능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면 올해는 한 25만 원, 27만 원, 많게는 한 30만 원까지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의 증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20만 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해 보실만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 대응은 22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